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구해주 8번째 기업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과연 구해주에 포함될까 싶은데 많은 투자자를 또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현재 시점과 또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해주 8번째 기업 애플인데요. 주가 하락의 최근 요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1년 동안 애플 주가가 8% 정도 떨어졌고 최고점 대비해서도 한 10% 중반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사실은 다른 이제 앞서 다뤘던 구해주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좀 안 떨어졌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 20% 또는 한 25% 이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은 50% 이상 정도 떨어진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움직임이 견조했던 기업이 바로 이 애플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과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가 8% 떨어졌고 현재 주가 흐름의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기 장기도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요인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9월 결산 법인이라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가 되는데 실적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이게 좀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좀 이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좀 이런 이제 봉쇄 조치라는 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외주에서 제작하고 있는 폭스콘 공장들의 가동률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 지금 공장이 실제로 가동률이 한 7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하에 영향을 주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이제 이슈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 전문 매체, 미국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투자 전문지인데요. 이 베런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플이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성장성이 정체된 거에 비하면 좀 비싸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실적 성장 둔화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4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7월, 8, 9가 4분기고요. 10월부터는 2023년 1분기에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양호했는데 이제 매출액이 901억 달러, 전년 대비 8%, 한 자리니까 높지는 못했죠. 두 자릿수를 넘지는 못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1.29달러로 전년 대비 4%, 그 다음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6%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달러 강세나 이런 영향들이 계속 지금 영향들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달러 강세가 되면 어쨌든 미국 기업들한테는 매출 실적에는 좀 더 이렇게 감소세의 영향을 주거든요. 다른 데서 벌어서 어쨌든 달러로 그러니까 환전해서 한 금액으로 지금 달러 베이스로 매출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좀 주춤하다. 이런 정도로 일단 4분기 실적의 핵심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 좀 다르게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력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의 한 50% 정도가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인데요. 아이폰 14 이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된 매출액이 한 426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적에 대비하면 거의 한 50% 정도를 했죠. 분기 매출액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년 대비 10%.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특히 이제 프리미엄 그 라인에 대한 것들은 거의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걸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맥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침체돼서 PC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회사들은 조금은 다 마이너스 성장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M2 칩이 탑재한 이제 맥북이 좀 출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들에 반영이 되면서 맥 쪽도 분기 매출액이 115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나오는 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전년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 대비 한 13% 정도 감소했는데, 원래 이제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요 부분에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이제 구모델로 계속 팔다 보니까, 좀 요 부분이 좀 하락이 나타났고요. 웨어러블 쪽, 네, 뭐 이렇게 애플워치 뭐 이런 쪽인 거죠. 97억 달러로 웨어러블 쪽도 역시 분기 최고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분기 동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로 계속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까 달러 강세로 인한 이제 매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인데, 달러나 이런 영향들을 빼면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성장률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의 성장률이 아마 10% 넘어갔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달러들, 달러 강사 때문에 좀 일어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약세가 됐죠. 우리나라도 반대로 이제 원화가 약세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350원으로 한 100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달러 강세에서 달러가 조금은 약세로, 뭐 약세라고 할 수 없을 만큼도 여전히 강세입니다만은, 그런 영향들이 이제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한테는 과거에는 달러 강세가 줬던 매출 성장에 조금 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 달러 값이 좀 떨어지면, 가치가 좀 떨어지면 아마 그 부분들에는 또 오히려 반대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시장 외적 영역인 거고, 지금 시장 내적으로 회사 내부적의 경쟁력으로 보면 이 사업 분야의 실적의 모든 제품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버핏 선생님께서도 이제 애플이 뭐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독점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분기 이제 실적들이나 연속 가이던스를 현재는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뭐 우리가 어디 정도 실적을 할 수 있다, 뭐 매출액 순이익 정확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이익률과 총이익률 관련된 가이던스는 한 42%에서 43.5%인데,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제조 베이스에서 매우 높은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당히 탄탄한 수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둔화들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로 인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매출액들이 다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요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 다시 또 두 자릿수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애플의 이제 이게 연환산 실적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쭉 성장하다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완전 고성장기에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성장 둔화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공성장 시기 때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PER도 되게 많이 오르는 이런 이제 형태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년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매출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이제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뾰족뾰족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 계절성이 있는 건데, 이 계절성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애플이 이제 보통 이제 3분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로 보면 이제 4분기겠죠. 4분기 실적일 텐데, 보통 이제 7, 8, 9월 이제 가을 쪽에 이런 신제품들을 막 출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면 그 분기 매출이 아무래도 뭐 치솟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기 전 분기가 매출이 제일 낮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 고점들이 계속 최근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들은 여전히 뭐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고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뾰족한데 이 뾰족하는 지점들이 멈춰서 이제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들이 신제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7, 8, 9월 달의 실적이 얼마 정도로 찍히냐, 그게 과연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점들이 이제 결국은 이 회사의 경쟁력이나 어떤 사업 부문 확장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 폭스콘 이제 공장이
지금 정저우에 있는데, 중국 정저우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봉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묶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좀 애매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는 아마 그러할 것 같고 11월 말이 넘어가야 좀 이런 이제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월, 11월 달이 이제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실제로 공장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동률하고 관계없이 뭐 생산하면 다 팔렸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애플은 문제가 뭐냐면 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하를 하면 사갈 사람들이 써 있는 이렇게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출하가 안 되니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출하량이 줄더라도,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더라도 사갈 사람이 적으면 생산량이 줄더라도 그만큼 다 팔리고도 재고로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출하 자체가 떨어지니까 매출이 이연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제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이렇게 쭉 이연되면서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하량이 회복이 되면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면 바로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 분기에 매출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출하권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성장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떨어졌다고 보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매출이 그냥 이연돼서 그 다음에 나올 매출에 더해져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분기로 보면 어떤 분기에는 출하량 감소로 확 줄고 어떤 분기에는 출하량 증가로 늘어나는 연간으로 보면 원래 예상하고 큰 차이가 없는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잘 팔려가는지를 보는 이제 그 투자 지표가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뭐냐면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올해 9월달 기준 같은 8일이에요, 8일. 엄청나게 짧은 거죠.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이렇게 짧은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매우. 보통의 회사들이 아주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되고 한다라는 회사들이 한 20일 전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은 뭐 한 2달까지도 가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8일이니까 그냥 딱 대기 상태인 거죠. 물건을 만들면 그냥 막 팔린다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맞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도 지금 8일 정도고, 요 상태가 이제 출하가 늦어지면 8일에서 9일, 10일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요거 자체가 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출하량 감소로 인한 매출이 좀 감소할 우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출하량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한 4%, 5%, 한 300만 대? 이 정도의 마이너스를 지금 출하 감소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의 비중이 매출이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 1.5%, 그러니까 1에서 한 2%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성장률을 8% 해야 된다 그러면 한 6% 나올 거고, 대신 이게 안 나오는 게 그 다음 분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출하량이 지금 공장 문제로 인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의 문제고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고평가 논란이거든요. 아까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서 나온 이제 이게 주가가 줌처럼 막 급락할 수 있다. 줌이 되게 되게 깜짝 놀라는 주가들이라서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까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50% 이상은 확실히 떨었고요. 아마 60, 70%까지도 아마 70%까지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PER로 보면 이제 주가 배수, 수익 배수로 보면 이제 최근에 시점이 24배예요. 24배. 24배고 이제 과거에 이제 거래됐던 이제 애플이 거래됐던 가격들이 보통 보면 한 15배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은 24배니까 그냥 단순히 PER로 보면 비싸죠, 당연히. 비싸고 이제 요 시점에 제일 비싼,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달에 제일 비싼 가격이 얼마였냐면 35배였어요. 이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그러니까 최저점이 12배니까 요게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해도 주가가 3배 오르는 거지만 이 기간 동안 이익도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한 24배 정도 되는데 이제 밸런스에서는 여전히 비싸고 앞으로 줌처럼 주가가 상당히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정체되면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ER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지표가 바로 이제 ROE하고 PBR 이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보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비율이 또 앞에 PER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PER을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보면 바로 이제 이 ROE하고 PB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일단 지표를 좀 보시면 이제 최근에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160%고 PBR이 47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표예요. 상상이 안 되는. 미국에서도 이런 지표가 과연 나올까 할 정도로 몇 개 없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수가 20배가 넘어가면 비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PBR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3배 넘어가면 좀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완전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 5배에서 7배까지 일시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성장주라 하더라도 한 3배에서 뭐 이쪽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얘는 3배가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47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비싼 거냐? 과거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 그러니까 대여섯 배 오르기 전에도 봐도 PBR이 10배예요. PER이 10배가 아니고 PBR이 10배예요. 우리나라는 뭐 1배. 삼성전자가 아마 1점 지금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 3, 이 정도 될 거예요. 애플은 그냥 그거보다 10배가, 지금 47배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비싼 거냐, PBR로만 보면 거의 한 40배가 비싼 거예요.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공식을 보면 제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올라가면 PBR도 같이 올라가요. 여기 ROE가 올라가면 PBR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과거에 애플이 48% ROE에서 ROE가 160%까지 얘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PER이 일정하면 PBR도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와 PBR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다시 PER로 하나로 설명하는 건데, 자, 여기 ROE가 그러면 애플은 도대체 왜 높은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이 ROE는 Return on Equity거든요. 그러면 자본 총계 분의 순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 왜 급등을 했냐? 순이익이 요 2020년도 요때 한 2배 가까이 팍 튀거든요. 한 500억 달러 하던 게 900억 달러 정도까지 연간 순이익이 그렇게 급증을 하게 되는데, 순이익이 급증하고 자본 총계 요 밑에,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데는 극도로 줄이고 위에 이익이 되는 거는 엄청나게 2배 가까이 늘리니까 이 ROE가 그냥 완전 폭증하는, ROE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PBR도 올라가고, PBR 올라가는 게 결국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ROE가 급등하게 됐는데, 이 애플의 자본 총계, 이 분모가 되는 감소의 효과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사주를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있고, 특히 뭐 버핏이 뭐 자사주를 매수하는 기업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계속 얘에다가 계속 요청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니까 자본은 계속 줄고, 반면에 이익은 급증하니까 ROE가 완전 급등하고, ROE가 급등하니까 PBR도 따라 급등하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형태들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지금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ROE가 뭐 167%, 176% 거의 비슷해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ROE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PBR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PER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시점에 가장 저점이 어딜 것인가, 가격대가 얼마일까를 우리가 역으로 추산해보고,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애플이 성장이 좀 멈췄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볼 만한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애플 실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하고 2024년도까지는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다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20년도에 21년도 이게 늘어나는 큰 폭의 2배 이상 이익이 늘어난 요 시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한 자릿수의 지금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성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금 강달러 이런 것 좀 풀리면 매출액도 다시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는, 네, 한 1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하고 목표주가 컨센서스를 보면, 네, 전체 27개 이제 증권사에서 의견을 냈는데 23개 기업들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요. 평균 목표가로는 179달러, 현재 148달러고 한 21% 정도의 업사이드,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증권사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지금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하면 덜 떨어져 있어요. 이 목표가가. 근데 다만 이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약세가 이게 길어져 버리면 목표가 하향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 하향이 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셔라. 네, 후행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애플이 멈춰 있으면 목표가 하향도 거의 안 나올 것이다. 결국 주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진단한 이제 가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75점이고 미국 전체 상장 기업에서 상위 5%에 드는 초우량주입니다. 다만 이 5가지 팩터 항목 중에서 미래 성장성이 안 나와요. 지금 아까 성장성이 낮잖아요. 분석해서 데이터로 자동 뿌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초이스타 검색하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저희가 계산한 거는 226달러이고요. 현재는 매우 저평가하고 저평가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를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최저 바닥 가격이 어디냐 그러면 한 120달러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00달러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산해 보면 아까 앞에 PER이 뭐 22배, 23배 했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예상 EPS를 가지고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120달러 정도 수준이 애플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완전 저평가되는 그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48달러니까 여전히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악재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주가가 흔들리면서 120달러 갈 수도 있고 125달러 정도가 지지선이 있던데 그게 깨지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혹시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평가 구간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분들은 지금 가격부터도 나쁘진 않은데 이 가격에 전부 다 사시기보다는 조금은 하방도 열어두면서 좀 보시면서 이렇게 악재들이 소화해가는 과정들을 조금 거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애플 구해주 리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